더러운 년, 당장 낚거라. 감히 외간 놈을 방에 들여? 억울합니다, 나으리. 제발 우리 연희만은 주십시오. 그렇게 어미는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고 8살 벙어리 딸은 적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보 딸의 손에 들린 숯검댕이를요. 다 봤어. 놈들의 죄를 이 그림에 다 담았어. 붓 끝으로 겨눈 8살 딸의 핏빛 복수극. 과연 아이는 어머니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매일 재밌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다 누르셨다면 오늘의 담비아담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가 마당,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에도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 한때는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고 대릴사위를 들이면서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이그, 이 굼벵이 같은 여편네야.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빨래질이냐? 남편 만석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나와 다짜고짜 옥분의 등을 걷어찼습니다. 억소리도 못 내고 쓰러진 옥분의 곁에는 8살 배기 딸 연희가 쭈그리고 앉아 해실해실 웃고 있었습니다. 저 병신 육갑한다더니 애비가 어미를 패는데도 웃어. 에잉, 재수 없는 것들. 만석이 침을 되뱉고 사라지자 옥분은 황급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연희는 3년 전 지독한 열병을 앓은 귀가 멀고 말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머리까지 망가져 바보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연아, 우리 연희, 배고프지 않니?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옥부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배고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연희는 웃음기를 싹 지운 채 마당 구석의 흙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조망만한 손에는 숯검댕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립니다. 방금 전 아비가 어미를 발로 차던 모습. 일그러진 아비의 표정. 그것은 어린아이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장면을 그대로 박제한 듯 소름 끼치게 정교한 그림. 하지만 연희는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발로 그림을 쓱 문지르고는 다시 멍하니 하늘을 보며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희는 철저히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만 어미 옥분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만석은 술에 취해 들어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여보게, 그 소식 들었나? 저작거리 기방에 월선이라고 기가 막힌 기생이 왔다더구만. 만석은 혼자 중얼거리는 줄 알았겠지만 이불 속에 웅크린 연희의 귀에는 그 더러운 욕망이 또렷하게 박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만석이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한양에서 나볼 법한 화려한 가마가 다 쓰러져가는 옥분의 집 앞에 떡하니 멈춰 선 것입니다. 오라버니, 여기가 정말 오라버니 댁이 맞습니까? 생각보다 참 아담하네요.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비단옷에 나비 모양 첩지를 꽂은 기생, 월선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던 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자신의 옷차림과 월선의 자태가 너무나 비교되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 인사하게. 내 서울 갈 때까지 잠시 머물러 줄 귀한 손님일세. 귀한 손님이라니요. 누가 봐도 첩으로 들인 것이 분명한데 만석은 뻔뻔하게도 옥분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호통쳤습니다. 옥분은 피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앉아있던 연희가 월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처럼 입을 해벌리고 허공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그 유명한 바보 딸인가 보군요. 월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살기를 느꼈지만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연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손뼉을 짝 하고 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장승처럼 미동도 없자 월선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독한 년, 진짜 안 들리나? 월선은 찻상 위에 놓인 펄펄 끓는 숭늉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척 연희의 발등 위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손이 미끄러졌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보통 아이라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연희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허벅지를 손톱으로 쥐어뜯으며 단 한마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계속 허공만 볼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연희의 발을 닦아주었지만 연희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월선은 안심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호, 정말이네. 뜨거운 물을 부어도 모를 정도면 산송장이랑 다를 게 없겠어요. 오라버니, 그렇다니까. 저건 그냥 숨만 쉬는 고깃덩어리야. 신경 쓸 것 없어. 두 연놈이 낄낄대며 방으로 들어가자 연희의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발등은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올랐지만 연희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분노는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석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월선을 데려온 진짜 이유는 단순한 색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복의 부인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그 김포 논문서 좀 내놓아 보게. 만석이 옥분을 닥달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한양으로 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연희 시집 갈 때 주려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옥분은 단호했습니다. 평소엔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자식의 미래가 걸린 재산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은 땅 문서를 품속 깊이 숨기고 옷고름을 단단히 염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내가 벼슬만 하면 그까지 땅 10배로 불려준다지 않나. 만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의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장독이 깨지고 문짝이 덜컹거렸지만 옥분은 입을 꾹 다문 채 방구석에 웅크려 매질을 견뎠습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월선이 혀를 차며 만석을 불러냈습니다. 오라버니, 어찌 그리 미련하십니까? 매질로 안 되면 꾀를 써야지요. 월선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속삭임을 흘려 넣었습니다. 조선 법도의 칠거지약이라 했습니다. 부정한 아내는 내쫓을 수 있고 내쫓긴 년의 재산은 당연히 남편 것이 되지요. 부정이라니? 저 곰 같은 여자가 바람이라도 피울 위인이 못 되는데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밤 보찜 장수 하나를 매수해 두었으니 내 말대로만 하십시오. 두 연놈의 밀담은 사랑방 문턱을 넘어 마루 및 쥐새끼들까지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루 및 쥐새끼보다 더 숨죽인 채 그들의 그림자가 비치는 문창호지 바로 앞에 연희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희는 멍한 표정으로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모의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어미 옥분의 운명을 가를 끔찍한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사랑방 문이 삐걱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약조한 대로만 하게. 들어가서 저고리 고름만 풀고 있으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만석의 낮게 깔린 목소리. 그가 돈주머니를 건네자 누더기를 쓴 사내는 비열하게 웃으며 옥분의 방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보찜 장수였습니다.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사내가 옥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방 안에서 옥분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만석이 대문을 박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보았나. 감히 서방을 두고 외간 남자를 들여. 만석의 고함 소리에 온 동네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곤히 자던 연희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던 연희는 이불 속에서 실눈을 뜨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속옷 바람으로 떨고 있는 옥분과 허둥지둥 도망치는 보찜 장수의 뒷모습이 마당의 횃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도망치는 척만 할 뿐 만석이 일부러 놓아준 것이었죠. 아,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놈이 옥분이 울부짖으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만석은 가차없이 옥분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닥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내 년이 보찜장수 놈과 눈이 맞았다더니 내 기어이 현장을 잡았구나. 월선도 어느새 나와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탰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숙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계셨네. 망측해라. 더러워서 못 보겠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옥분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연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주머니를 건네던 아비의 손, 비열하게 웃던 보찜 장수의 얼굴, 그리고 거진 눈물을 닦으며 뒤로는 웃고 있는 월선의 표정까지. 연희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새겼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이 오갔습니다. 만석은 옥분을 마당 한복판에 꿀려 앉히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깟 년에게 줄 옷 한 벌도 아깝다. 만석은 옥분의 낡은 저고리를 잡아채 무참히 찢어버렸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옥분은 치마폭으로 몸을 감싸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시끄럽다. 증거가 차고 넘치거늘 어디서. 만석은 옥분의 품을 뒤져 기어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물려준 김포 논문서였습니다. 이건 위자료로 내가 압수하겠다. 더러운 짓을 했으면 몸값이라도 치러야지. 안 그런가. 만석과 월선은 땅 문서를 흔들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옥분은 땅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만석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땅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연희만은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저 불쌍한 것. 엄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대답은 발길질이었습니다. 미쳤어. 내 핏줄을 어딜 데려가. 인연이 바보가 되더니 노비로 부려먹기 딱 좋게 생겼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줘. 결국 옥분은 머리채가 잡힌 채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옥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겨울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연아, 연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있어야 해. 연아,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희.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였다가는 저 악귀 같은 연놈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말 테니까요. 월선이 다가와 연희의 머리를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지 애미가 쫓겨나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네. 진짜 속 편한 바보라니까. 그러게 말이다. 밥이나 축 내지 않게 헛간에 가둬둬. 나중에 장에 내다 팔든지 해야지.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연희는 헛간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퀴퀴한 지푸라기 냄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연희는 주머니 속에서 부러진 숯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헛간 벽면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찢겨진 어미의 저고리, 땅 문서를 쥐고 웃던 아비의 누런 이빨, 어미를 끌어내던 하인들의 손길, 연희의 붓끝에서 그날의 지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쫓겨난 뒤 집안은 그야말로 만석과 월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매일 밤 술판을 벌였습니다. 오라버니, 그 땅 문서 말입니다. 이방놈이 값을 꽤 쳐준다지요? 그렇고 말고 그 돈이면 내 형방 자리 하나는 따 놓은 당상이야. 삿도 나리께도 미리 기름칠을 해뒀으니 비탈 걱정은 없네. 만석은 엽전 꾸러미를 흔들며 침이 튀도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연희가 개처럼 쭈그리고 앉아 그들이 던져준 누룽지를 씹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먹는 꼴하고는 진짜 짐승이 따로 없네. 월선이 연희의 머리에 술을 부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희는 멍청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고기 산적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 비굴한 웃음 뒤에서 연희의 귀는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방, 형방 자리, 뇌물, 삿도. 어린 연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었지만 아이는 그 소리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밤이 깊어 두 연놈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면 그제야 연희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헛간으로 돌아와 집더미 아래 숨겨둔 숯 조각을 꺼냈습니다. 슥. 거칠지만 거침없는 손놀림. 헛간의 흙바닥과 나무 벽은 연희의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만석이 이방에게 건네던 돈봉투의 생김새. 봉투에 찍힌 붉은 도장 모양. 술에 취해 흐트러진 월선의 비녀 위치. 심지어 만석이 자랑하며 보여준 관아, 형방의 관복 무늬까지. 연희는 낮 동안 본 모든 것을 사진을 찍듯 그려냈습니다. 그림 속의 만석은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월선은 뱀의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연희는 다 그려진 그림 위를 지푸라기로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이 헛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비와 그 정부를 단죄할 거대한 증거의 보관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쫓겨났던 어미 옥분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구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억울해서 이대론 못 산다. 관아에 가서 삿도 나리께 모두 고할 것이다. 어미의 절규의 헛간 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둥둥둥 관아 앞 신문고가 울렸습니다. 옥분이 죽으림을 다해 북채를 휘두른 것입니다. 삿도 나리, 억울합니다. 지아비가 조강지처를 내쫓고 친정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옥분의 절규에 관아 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곧이어 형방과 삿도가 들이닥치고 송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과 월선은 비단옷을 빼입고 여유만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관아 형방에게 두둑한 뇌물을 먹여둔 상태였습니다. 네 이놈,
만석아, 조강지처를 내쫓은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물음에 만석은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쳤습니다. 사또 날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저 여자가 보찜 장수와 눈이 맞아 제가 피눈물을 머금고 내친 것입니다. 여기 증인들도 있습니다. 만석이 눈짓을 하자 매수된 동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요. 그날 밤 외간 남자가 담을 넘는 걸 봤습죠. 형방이 거들었습니다. 사또 증거가 이리 명확하니 저 여인을 곤장으로 다스림이 옥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억울함에 실신할 듯 휘청거릴 때 만석이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게다가 저 여자는 자식까지 버리고 간 비정한 어미입니다. 제 딸 연희가 증인입니다. 만석의 손짓에 포졸 하나가 연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연희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겁먹은 듯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보십시오. 제 어미가 버리고 가서 충격으로 절이 된 것입니다. 만석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사람들 보란 듯이 연기했습니다. 사또가 연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아비의 말이 사실이냐? 관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벙어리 소녀가 아무 말도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석과 월선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부채로 가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던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이성이 번뜩였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 만석의 부채질이 뚝 멈췄습니다. 월선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사또마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관아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금 들린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 그것은 분명 3년 동안 벙어리라던 연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들고 있던 부채가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방금 만석의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3년간 고깃덩어리 취급하며 온갖 더러운 비밀을 떠들었던 상대가 실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공포. 아니, 내가 어떻게 분명 벙어리였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도 비명도 없던 것이 월선 또한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야. 전연 귀신 들린 거야. 연희는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석 꼬질꼬질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미를 지키기 위해 귀를 닫고 입을 닫았을 뿐입니다. 촤르르륵. 연희가 두루마리를 바닥에 던지자 거친 배와 지프로 엮은 긴 그림이 사또의 발치까지 펼쳐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아비와 저 여자가 저지른 짓을 제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숯검댕이로 그렸으나 그림 속 만석과 월선의 표정은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방 아저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봉투에 찍힌 붉은 매화 도장까지 똑같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형방에게 꽂혔습니다. 형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매 속에 손을 감췄지만 이미 사또의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저 여자가 보찜 장수를 매수하는 장면. 세 번째는 그 보찜 장수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연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만석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건 다 조작된 억지야.
만석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루마리를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령했습니다. 네 이놈, 어린 딸이 피눈물로 그린 이 그림이 내 눈에는 그 어떤 명필보다 명확한 증거로 보이는구나. 사또는 마지막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쫓겨나는 옥분을 보며 비웃는 두 연놈, 그리고 헛간에 갇혀 우는 연희 자신의 모습. 이 그림이야말로 내 놈의 추악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연놈들을 하옥하라. 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포승줄에 묶인 만석과 월선은 개처럼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아 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아, 내 새끼, 말을 하는구나.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아이의 진짜 울음소리였습니다. 만석과 월선은 그 길로 오게 갇혔습니다. 곤장백대와 함께 관노비로 전락하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사또 날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게 저 여자가 꼬드겨서. 무슨 소리야. 오라버니가 먼저 땅 문서 욕심을 부려놓고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두 연놈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사또는 옥분에게 빼앗겼던 땅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그림 실력을 높이 특별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과 손은 조선의 보물이 될 것이다. 잘 키우도록 하여라.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가장 먼저 헛간에 있던 숫 그림들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지옥 같던 기억들은 먼지처럼 흩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 후 한양 도화서에 이름난 화원 하나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그림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하여 임금님조차 감탄했다고 합니다.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어미 옥분이 지어준 고운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화폭에 담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엇을 그려드릴까요? 내가 웃는 모습이면 족하다. 옥부는 툇마루에 앉아 딸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지난 3년의 침묵과 고통은 이 아름다운 봄날을 위한 긴 겨울잠이었나 봅니다. 듣지 못하는 척, 말하지 못하는 척하며 어미를 지켜낸 8살 딸의 지혜.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부모를 지키려는 자식의 마음 또한 그 무엇보다 강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만석은 결국 가장 무시했던 어린 딸의 손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연희의 침묵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아이의 슬픈 방어막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담비아담의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에 여운이 남으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다음 영상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